네, 안녕하세요. 씨앗쌤이에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나이덕 씨의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라는 시 한 수를 같이 공부하고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작품 제목에서 언제나 정보를 찾고 가는 거 잊지 않으셨죠? 지금 보니까 작품 제목을 보니까 중심, 이 시의 시적인 중심 대상이면서 지배적 상징물로 기능할 수 있는 자연물이 하나가 노출이 됐습니다. 뭐죠? 네, 복숭아나무죠. 네, 이게 뭐다 여러분? 중심, 시적 대상이야. 자, 제목에 나와 있으니까 제목은 작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제목으로 잡으니까 그걸 정보로 얻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중심 시적 대상이면서 또 쌤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연물이 제목이 되어 있을 때는 얘가 뭐가 될 거다? 지배적 상징이 될 경우가 상징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복숭아 나무가 이 시에 굉장히 중요한 존재구나. 이 복숭아 나무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 주목해서 봐야 되겠다라는 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요.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라는 또 뒤에 시구가 붙어 있는 거죠.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어떤 인상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 복숭아 나무 곁에, 그 복숭아 나무 옆에 했을 때랑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했을 때랑 느낌 좀 다른 거 아시겠어요? 그 복숭아 나무 곁에 했을 때는 자기가 이미 그 위치가 이제 그 복숭아 나무 옆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하는 문장을 보면 아마 어딘가 딴 데 있었다가 복숭아 나무 밑으로 복숭아나무 옆으로 화자가 이동하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러면 왜 이동했을까? 이런 것들 궁금해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시를 독해해 가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제 읽어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타인에 대한 선입견으로 인해 플러스 마이너스 다른 사람을 이 화자가 좀 선입견을 갖고 대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제대로 소통하지 못했던 화자가 대상을 진실하게 이해하게 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식의 전환, 정서의 변화, 화자의 인식이 달라지고 정서가 바뀌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시다라는 정보를 해제해서 주고 있습니다. 복숭아 나무의 화려함에 거리감을 느꼈던 화자는 이 문장은 선입견으로 인해 제대로 소통하지 못했던 화자랑 같은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 타인에 대한 선입견이 표출되어 있는 농축되어 있는 것이 뭐겠구나, 복숭아 나무겠구나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복숭아 나무가 타인을 뭔가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화자의 선입견을 농축해주는 단어가 됐다. 이해되셨죠? 진정한 모습을 근데 나중에 발견하고 이해하게 돼. 그 과정, 앞에 있는 이 문장, 대상을 이해하게 되는 과정이랑 똑같은 문장이죠. 이를 통해 타인에 대한 진정한 소통과 공감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과정이 드러난다.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 반복된 거 아시겠습니까? 네, 복숭아 나무 처음엔 어땠어요? 선입견을 가지고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단 말이야. 그래서 거리감을 느끼고 있었어, 정서적으로. 그랬는데 어떻게 돼?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이해하고 소통하고 곁으로 다가가는 그런 과정을 그려내게 된다. 그런데 이 복숭아 나무를 상징으로 친다면 복숭아 나무는 아마도 타인이겠구나. 그래서 타인을 이해하게 되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는 작품이 이 작품이겠구나라는 걸 이해하고 갈 수 있겠습니다. 됐죠? 성격, 고백적이에요. 우리 고백적이라고 했을 때 주로 이거 경어체 종결이 사용이 되는 경우 많습니다. 경어체 종결 쓰면서, 근데 우리 경어체 종결은 여러분 하십시오체나 해요체, 상대높임법에서 오고 있는 거 아시죠? 상대높임법은 첨자높임법이고,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하십시오체나 우리 문학에서는 제일 많이 사용이 되는 상대높임법이니까 해요체, 이걸 사용하게 되면 무슨 어조를 만든다? 말 건네는 어조를 만든다. 그런데 여러분, 말 건네는 어조이면서 독백체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우리가 일기를 쓸 때도 내가 이렇게 경어체를 사용하지만 그냥 나 혼자 말일 수 있고, 또는 신에게 또는 내가 캐톨릭
야, 성당을 다녀? 그러면 고해성사를 할 때, 이런 때 보면 누가 나한테 특별히 내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내가 내 삶의 모습을 아주 진지하고 진솔하게 신에게 고백할 때, 그것도 신에게 고백하는데 여러분 나는 이렇게 이렇게 했다? 이렇게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경어체를 쓰겠죠. 그래서 말 건네는 어조가 시 안에서는 굉장히 독백체로 많이 드러나고 그럴 때 고백적인 느낌을 주는 경우들이 아주 많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가신다면 좋겠습니다. 고백적인 동시에 성찰적, 자기를 좀 자기의 어떤 행동이나 자기의 인생이나 이런 걸 돌아보면서 반성하는 성찰적인 태도가 또 드러날 겁니다. 비유적일 거고요. 주제, 타인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과정, 타인을 이해하는 것의 어려움과 보람, 우리 해제를 통해서 다 이런 주제가 나올 거다라는 거 연상하고 가실 수 있겠습니다. 특징 보십니다. 일상적 소재, 뭐예요? 복숭아나무죠? 일상적인 소재야. 뭔가 이게 독특하고 특이하고 그렇지 않은 거지. 그냥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게 되는 그런 일상적 소재인 복숭아나무를 사용해서 관념적 주제,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인생관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거, 타인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 머릿속에서만 만들어진 굉장히 추상적인 그런 관념이잖아요.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관점이나 시각이니까. 그런데 이런 주제를 일상적인 소재를 통해서 형상화했다. 이거는 거의 시의 본질에 해당이 되는 거죠. 우리 대부분의 시들이 시인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지향하는 어떤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연물로 드러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시의 본질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해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의나 나오게 될 거고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 여러분 여기서는 중요한 게 인식의 변화예요. 이 시는 인식의 변화가 드러나는 시다라는 거 앞에 해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치법, 시적 여운 남길 거고요. 독백의 어조, 깨달음을 전달하게 될 거고, 경어치, 고백적인 태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특징, 동일한 지시어, 그가 반복이 돼서 중심 소재, 복숭아 나무겠죠? 중심 소재로 초점을 모으는 지시대명사가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건 이 시가 갖고 있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선택지에 나올 만한 내용들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특징으로 본문 한번 확인하시죠.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나는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 화자가 노출됐습니다. 표면의 화자가 나타났는데 이 표면의 화자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냐면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대요. 뭐에? 그 복숭아 나무에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대. 자, 심리적 거리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뭔가 쟤는 별로 내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 이유가 뭐야?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거라고 생각했죠.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쟤는 도대체 뭔 애인지 포커페이스야. 얼굴을 봐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양파 껍질 같은 사람이 막 이게 뭘 감추고 있는 게 많아서 까도 솔직하고 좀 이렇게 투명하지가 않아.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복숭아 나무가 여러분 어떤 타인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 앞에서 생각했었잖아요. 그 복숭아 나무가 너무 양파 껍질처럼 너무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좀 지쳐 보고 있으면 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나랑은 좀 안 맞아.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걸 뭐뭐 했습니다 라는 경어체 종교를 사용을 해서 고백적으로 자기가 뭔가 고해성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줬어요. 차분하고 담담한 느낌을 줬고요. 됐죠? 자, 여러 겹의 마음, 복숭아 나무를 멀리한 이유인데 편견이었던 거죠. 나중에 보면. 그리고 복숭아 나무가 마음을 가졌다. 사물을 인격화한 인법스였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됐죠? 흰 꽃과 분홍 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그 지시대명사 중심 소재로 집중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흰 꽃과 분홍 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아마 내 생각이야, 내 생각.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네. 화자의 태도도 나왔습니다. 화자는 복숭아 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했죠?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이죠. 어떻죠?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야. 그래서 소통하려고 하지 않았어. 제대로 바라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멀리 지나쳤어. 멀리 지나치면서 쟤 너무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흰 꽃과 분홍 꽃을 피우고 있는 좀 지를 너무 화려하게 꾸며 가면이 너무 화려해. 근데 그 속에 겹겹의 마음이 있어. 그래서 너무 복잡하고 어두워.
음침해.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그런 그늘을 갖고 있지 않을 거야. 이게 스스로 막 그냥 혼자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피상적이라는 건 여러분 겉만 본다는 얘기잖아. 그렇게 외적으로만 흰 꽃과 분홍 꽃을 가지고 있네. 그늘이 없을 것 같아. 그러면서 그냥 지나쳐 갔던 거죠. 소통을 시도하지 않았어. 복숭아 나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었다. 됐죠. 그런데 여러분 이 뒤부터 바뀌기 시작해. 흰 꽃과 분홍 꽃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너무 화려해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라는 거, 복숭아 나무의 본질,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여러분, 알았다. 깨달음에 알았다죠. 깨달음에 알았다. 근데 주의하고 가셔야 될 거, 이 사람이 가까이 가서 안 건 아니에요. 가까이 가서 간 건 아니고 어느 날 문득 깨달음이 온 거야. 근데 그 깨달음의 내용을 보니까 멀리서였어. 멀리서. 그날따라 이제 멀리서 이렇게 지나쳐 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문득 그날 멀리서 딱 봤는데 흰 꽃이랑 분홍 꽃만 있는 줄 알았더니 거기 안에 정말 이 복숭아 나무가 수천의 빛깔을 피우기 위해서 애쓰고 있었구나. 이런 걸 갑자기 훅 이렇게 느낌이 들어온 거죠. 그게 가까이가 아니라 멀리서라는 거 여러분 주의하고 가십니다. 이런 걸 가지고 출제자들이 장난을 치는 거죠. 뭐 복숭아 나무 가까이에 가서 알아차렸다. 뭐 이런 문장 나오면 틀리는 거야. 멀리서 알았어요. 멀리서 흰꽃과 분홍꽃 뿐만 아니라 수천의 빛깔을 피우기 위해 복숭아 나무가 무진장 애쓰고 무진장 노력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서 뭐가 왔어? 눈부셔 알았습니다. 반복법. 효과는요, 인식의 전환을 부각하는 거죠. 요 반복이 인식의 전환을 부각하면서 깨달은 순간의 경이로움. 눈부셔. 저 애씀, 저 노력. 그렇게 애쓰고 있었구나. 그렇게 노력하고 있었구나. 너무 놀라움으로, 경이로움으로 이 깨달음의 순간에 받아들이고 있는 화자의 태도 알 수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었죠.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 자, 흰꽃 흰색이랑 분홍색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흰색과 분홍색, 쟤는 나이도 어린애가 왜 저렇게 화려하게 하고 다녀?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니었던 거야. 그 복숭아 나무는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거죠. 그냥 이렇게 아주 진하게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정말 많은 꿈과 정말 많은 소망을 가지고 그걸 피우기 위해서 무진장 애쓰고 있었던 거야. 그 나무는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다 보니까, 꿈과 소망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나를 이렇게 딱 나를 가리고 내가 얼마나 피우고 싶은 꽃빛이 많은지 표현을 안 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몰라줬지. 그리고 쟤 겉에만 화려하네, 겉모습만 꾸밀 줄 아는 애,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게 됐어요. 그래서 곁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외로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혼자 애쓰느라고, 다양한 꽃빛을 피우기 위해 애쓰느라고 그 외로움도 모르고 그러고 있었을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데 그 꽃빛을 막 여러 수천의 빛깔을 피우기 위해서 계속 자기를 갈고 닦느라고 가렸던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대상을 진정으로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이 자기가 걸렸다. 고백적이고 성찰적이고 반성적인 어조죠. 참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걸 빨리 읽어내지 못했구나. 정말로 오랜 시간이 걸려서야 내가 이 여러 겹의 마음이 사실은 정말 수천의 빛깔을 피우기 위한 애쓰고 노력하는 그것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걸 자기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야 깨달았구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1년 끝났고요. 그 다음 2연 넘어갑니다. 흩어진 꽃잎들이 어디 먼데 닿았을 무렵 시간의 흐름을 구체화시켰다. 추상의 구체화라는 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꽃잎이 어디 먼데 닿았다는 건 시간이 그만큼 흘러갔다는 얘기죠. 근데 시간의 흐름이라는 건 여러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추상이야. 그런데 이거를
꽃잎이 닿다. 꽃잎이 먼데 닿았다. 라고 시각적으로 인지될 수 있게끔 만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추상의 구체화가 쓰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흩어진 꽃잎들이 어디 먼데 닿았을 무렵, 다시 말해 시간이 굉장히 오래 흘렀을 그 무렵,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 나무 그늘에서 심심한 얼굴 왜? 사람들이 다가가지 않았으니까. 쟤는 흰빛과 분홍빛이 있는데 너무 화려하기만 하고 너무 복잡하고 여러 개의 마음을 가진 것 같아가지고 나 별로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심심한 상태에 있었던 거지. 그 복숭아 나무 그늘에서 여러분 거리 가까워져 있는 거 확인되시죠? 그늘로 왔어요. 그늘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늘 밑으로 들어왔네, 화자가. 복숭아 나무와 화자의 진정한 이해와 조화가 이루어진 공간이 그래서 뭐다? 복숭아 나무 그늘이다. 그늘 여러분, 검은색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그 복숭아 나무 그늘은 화자가 복숭아 나무 옆으로 온 거죠. 그래서 이해하고 조화로 연결되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겁니다. 대상과 화자의 거리가 가까워졌음을 알려주는 시고 뭐다? 그 복숭아나무 그늘에서다.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저녁 무렵이구나 라는 걸 1차적으로 알 수 있고요. 저녁이라는 건 복숭아 나무에 대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비로소 진정한 이해와 교감이 이루어지는 플러스의 시간이다.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들었습니다라는 서술어가 여기 왔어야 되는데 앞으로 빠졌구나. 그래서 도치법, 그리고 저녁이 오는 소리라는 교감의 시간을 강조의 효과도 있었고 또 시적인 여운도 남겼다. 왜? 소리를 점점점 이렇게 끝났기 때문에 문장이 끝나는 듯한 느낌을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시적 여운을 남기는 마무리까지 해서 봤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좀 있지 않으실까요? 네, 어떤 타인이 나랑 너무 다른 것 같고, 그리고 나랑은 다른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나랑 잘 안 맞을 것 같고, 그 사람은 타인을 배려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런데 막상 시간이 걸려서 그 사람을 보니까 사실은 그 사람은 정말로 내가 아름답게 느낄 만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깨달음에 이르면서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그런 순간 우리 모두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걸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라는 시에서 시인은 이렇게 아름답게 형상화해 놓고 있습니다. 네, 마무리 정리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뭘 정리해야 되는 거? 화자의 상황, 대응 방식 정리해야 되는 거, 그게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정리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상황 어땠어요? 복숭아 나무의 겉모습을 멀리서만 잠깐 보고 부정적으로 인식했던 상황이 있었죠. 대응 방식, 나중에 시간이 흘러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이해하면서 교감하게 되는 대응 방식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의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 자, 여기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리했습니다. 됐죠? 표현법, 그 다음 정리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의인법, 그 다음 반복법, 눈부셔서 이런 반복법 있었죠? 도치, 그리고 경어치, 종결, 고백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표현법까지 여러분,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라는 우리의 어떤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선입견이 깨어져 나가는 그런 일상적인 어떤 순간들을 시로 만든 네, 그런 좀 아름다운 시 한 편을 확인하셨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